안녕하세요. 어제 식사가 최고의 투자입니다. 읽고 식사 메뉴 좀 바꿔보셨나요? 먹는 투자 7개 가운데 오늘과 어제 몇 개나 하셨어요? 아마 2번에서 6번까지는 거의 모든 리더분이 하셨을 거고 1번은 한 3분의 1, 7번은 4분의 1 정도 하셨을 것 같아요. 어제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은 뭔 소린가 궁금해 하시죠? 어제 강의 들으신 분들도 비슷한 심정일 겁니다. 근육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건강자산을 쌓으셨으니 오늘은 여러분의 내적 매력을 쌓을 차례죠. 오늘 볼 책은 넛지. 이 책의 저자는 행동경제학으로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탈러 교수죠. 넛지란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말해요.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하지만 행동경제학을 다루는 이 책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를 보여준 후 비합리적인 인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방법, 넛지 않은 방법을 소개해요. 지난주 프레임에서 봤던 걸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25센트 라이드, 열심히 하신 리더님의 90%가 핀업에 성공했어요 라고 할 때와 25센트 라이드, 열심히 하신 리더님의 10%가 핀업에 실패했어요 라고 할 때 어느 쪽이 효과 좋을까요? 똑같은 현상을 어떻게 프레이밍 하느냐에 따라 리더님들의 선택이 달라지죠. 프레이밍을 통해 넛지를 한 사례죠.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는 화장실 파리 잡기. 남자 화장실은 더러워요. 특히 소변기 주변엔 조준 실패와 발사력 문제로 소변이 곳곳에 튀어 있어요. 조금만 더 가까이 와서 소변을 보세요 라고 글을 붙여놔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남자 소변기 중앙에 파리 스티커를 붙였더니 변기 주변으로 튀는 소변의 양이 80% 줄었어요. 파리를 맞추기 위한 남성들의 각고의 노력 덕이죠. 소변이 변기 주위에 튀면 과태료 1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채찍 전략을 사용해도 해결되지 않았을 문제를 이 파리 한 마리가 해결합니다. 이게 바로 넛지죠. 우리나라 화장실도 이 파리 스티커가 곳곳에 붙어 있을 겁니다. 이 책이 국내에 출판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이 책은 공무원들의 필독서였어요. 국민들에게 강압적으로 시키는 대신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할, 즉 넛지 방법을 찾고 적용하라고 위에서 엄명이 떨어져서 각 부처별로, 지자체별로 난리가 났죠. 각하께서 넛지를 확대하라고 넛지 않은 대신 푸시해 됐으니까. 이번에 이명박 정부 최고의 성공 사례, 이웃집의 에너지 사용량과 비교한 고지서를 제공했더니 에너지 사용량이 전반적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는 가정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가정의 에너지 사용량이 이 고지서를 받고 나서 증가했을까요? 그렇죠. 평균보다 조금 사용하는 집은 우리 집은 평균보다 너무 조금 쓰는 것 같다. 사용량을 더 늘려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사용량을 늘리는 거예요. 저희 집이 그래요. 관리비 고지서를 받으면 다른 집보다 전기량, 물 반도 안 쓰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창피해요. 우리는 남들보다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더럽게 사니까 이렇게 적게 나오는구나. 다음부터는 분발해서 깨끗이 살자고 다짐을 해요. 매달. 실천은 못하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넛지가 등장하는데 평균보다 사용량이 적은 집에는 숫자 옆에 웃는 얼굴을, 많은 집에는 화난 얼굴, 찡그리는 얼굴을 넣었더니 사용량이 적은 집도 기존 사용량이 유지되거나 더 줄어요. 왜? 잘한다는 걸 칭찬해 주니까, 인정을 해 주니까. 요즘 고지서는 다 이 넛지를 사용하죠. 지식경제부가 2012년에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바로 이걸로 꼽히죠. 안타깝게도. 제가 안 부장님과 25센트 라이드 탈 때 우리 둘의 속도, 칼로리 소모량, 거리 등이 함께 뜨면 저와 안 부장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미친 듯이 타겠죠. 질 수 없으니까.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예산 항목별로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계정 간 이동이 안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돈에는 꼬리표가 없어요. 내 돈 10,000원을 가지고 영화를 보든 짜장면을 사 먹든 누가 뭐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계정을 만들어 놓고 계정 간 돈을 이동시키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내년 여름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돈을 모으는 통장에 100만 원을 모았는데 생활비가 부족해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만 원을 썼어요. 마이너스 통장 이자가 아까우면 일단 여행경비 통장에 있는 100만 원으로 마통 100만 원을 메웠다가 돈이 생기면 여행비 통장으로 옮기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심적 회계 계정 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걸 심적 회계 멘탈 어카운팅이라고 해요. 제 차로 춘천까지 출퇴근하면 기름값과 톨비가 35,000원 정도 나오는 걸 생각하면 한 달에 한 번 카풀하면 25센트 라이드를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건은 제 마음속의 운동용품 계정과 교통비 계정 간의 이동이 되느냐죠. 내적 매력 5번째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넛지의 핵심은 채찍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당근을 사용하거나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바람직한 행동 혹은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한번 책을 보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적 회계. 헬스장이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이라는 걸 생각하면 헬스장 갈 돈으로 20% 라이드 마련하는 게 낫죠. 이때도 관건은 운동용품 계정과 헬스장 계정 간 이동이 되느냐죠. 어떻게 하면 이동이 가능할까요? 내일은 생각 정리 스피치를 통해 어떻게 스피치 메시지를 준비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말 잘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분은 꼭 오시기 바랍니다. 매력 자산